약의 역사, 독에서 생명으로 인류 구원의 여정. 1. 본능이 가르쳐준 최초의 약 자연이라는 거대한 약국. 인류의 역사는 고통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문명이 태동하기 훨씬 전 선사시대의 우리 조상들에게 질병과 부상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절망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그 스승은 다름 아닌 자연과 동물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곰이 특정 풀더미에 몸을 비비고 배탈이 난 동물이 특정 진흙을 찾아먹는 모습은 원시 인류에게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인류는 관찰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연 속에는 생명을 앗아가는 독도 있지만 생명을 구하는 치유의 열쇠도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선사시대의 약은 철저히 경험의 산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늪지대에서 자라는 버드나무 껍질을 씹으면 열이 내리고 통증이 멎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뒤 인류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아스피린의 기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는 양귀비꽃의 즙이 참혹한 고통을 잊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안식을 주었지만 동시에 중독이라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한 마약성 진통제의 시초였습니다. 이처럼 인류 최초의 양리약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관찰과 수많은 시행착오 위에서 세워진 기록되지 않은 역사였습니다. 2. 신의 선물인가 자연의 산물인가. 기도의 재단에서 과학의 실험대로 고대 문명에 접어들면서 약은 체계화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 작성된 에베르스. 파피루스에는 약 700여 가지의 약방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배설물부터 꿀, 대추야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가 쓰였지만 흥미로운 점은 모든 처방전에는 반드시 신에게 바치는 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병은 신의 저주였고 약은 그 저주를 풀기 위한 제의적 도구였습니다. 이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혁명가가 나타납니다. 바로 의학의 성인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그는 질병을 신의 분노가 아닌 환경, 음식, 생활 습관의 불균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약을 주술사들의 손에서 빼앗아 과학의 영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약은 더 이상 신에게 바치는 곡물이 아니라 신체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물리적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 시대의 갈레노스는 이를 더 발전시켜 식물, 동물, 광물 등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약을 만드는 조제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비록 그의 이론 중 일부는 훗날 오류로 판명되기도 했지만 체계적인 처방과 약의 혼합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약국에서 받는 조제약의 먼 조상이 되었습니다. 3. 연금술과 독의 연대기. 파라켈수스의 위험한 통찰. 중세 유럽의 약은 암흑기와 개화기를 동시에 겪었습니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약초 지식이 보존되던 한편 지하실에서는 연금술사들의 솥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한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는 헛된 꿈을 쫓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인류에게 거대한 선물을 남깁니다. 바로 화학적 추출법과 증류 기술입니다. 식물을 단순히 다려먹는 수준을 넘어 특정 성분을 농축하고 분리하는 법을 익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 약의 역사에서 가장 도발적인 인물인 파라켈수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 의학계를 지배하던 전통을 부정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것은 독이며 독이 아닌 것은 없다. 오직 용량만이 독과 약을 결정한다. 이 한 문장은 현대 독성학과 양리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은이나 안티모니 같은 광물성 물질을 치료에 도입하며 약의 본질이 성분과 적절한 양에 있음을 설파했습니다. 약은 더 이상 자비로운 대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화학적 개입이 된 것입니다. 독을 잘 다루어 생명을 구하는 기술.
양리학은 그렇게 위험한 연금술의 불꽃 속에서 세련된 과학으로 정제되었습니다. 차, 우연히 선물한 기적, 페니실린과 합성약의 시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인류는 약의 대량 생산 시대에 진입합니다. 독일의 바이엘사가 버드나무 성분을 변형해 아스피린을 출시하며 가정 상비약의 개념이 생겨났고, 실험실에서는 자연물에 의존하지 않고 성분을 합성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류 구원의 순간은 1928년 아주 사소한 실수에서 찾아왔습니다.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휴가를 다녀온 뒤 배양 접시에 핀 푸른 곰팡이가 주변의 포도 상구균을 녹여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작은 상처로 인한 감염이나 폐렴만으로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터에서의 부상은 곧 궤저와 사망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페니실린의 등장 이후 세균은 더 이상 정복 불가능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현장에서 수많은 병사의 생명을 구한 이 기적의 약은 인류의 평균 수명을 단숨에 수십 년 연장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미생물을 길들여 다른 미생물을 제압하는 전략적 우위에 선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5. 분자 수준의 설계 유전자와 바이오의 미래. 오늘날의 약은 더 이상 우연한 발견이나 대량의 화학 합성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고 유전자 지도를 분석합니다. 마치 정밀한 열쇠를 깎아 자물쇠를 맞추듯 암세포만을 골라 공격하는 투적 치료제와 신체의 면역 체계를 훈련시키는 면역 항암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mRNA 기술의 위력을 목격했습니다. 수년이 걸리던 백신 개발 기간을 단 몇 개월로 단축하며 인류를 구원한 이 기술은 약이 단순한 액체나 알약이 아니라 신체에 내리는 설계도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약의 미래는 질병의 치료를 넘어 인간의 확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화를 지연시키는 약, 손상된 유전자를 가위처럼 잘라 교정하는 유전자. 치료제는 이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은 인류 구원의 여정을 넘어 인간이라는 종의 한계를 재설계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수만 년 전 이름 모를 풀을 씹던 원시인부터 실험실에서 유전자를 설계하는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약의 역사는 고통을 거부하고 생명을 지키려 했던 인류의 불굴의 의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라켈수스의 경고를 다시금 떠올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항생제 남용으로 탄생한 슈퍼박테리아, 약물의 오남용으로 무너지는 삶들은 우리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입니다. 약은 도구일 뿐, 그것을 생명을 구하는 치료제로 남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지혜와 책임감입니다. 인류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독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이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미래로. 약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인류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칼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What Useful Stories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